네, 박영호의 종목 레이더로 이어가겠습니다. 장 마감까지 8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부터 또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오늘 시장에서 또 화두는 아무래도 환율이 1,465원의 장중에 좀 터치를 하면서 우리에게 또 한 번 부담을 줬다라는 게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도 선물 시장에서 많이 팔고 있어요. 어느 쪽에서 기회를 찾으셨을지 궁금한데요. MTNW 박영호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주제 먼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포착한 게 딱 최악의 저평가 K증시, 내년에 투자 해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말 그대로 최악의 저평가 속에서 혹한기를 보낸 우리 증시였는데 이제 내년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고환율에 외국인 부재 그리고 정치적인 리스크까지 오늘도 사실 그게 또 이슈가 되긴 했어요. 전체적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은데 관심 섹터랑 종목은 마지막에 저희 여쭤볼 예정이고요. 일단 우리 증시 분위기 먼저 점검해 볼 텐데 내년 어떻게 좀 전략을 챙겨봐야 될까요? 지금 국내 증시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두 가지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 국내에 많은 그 부분을 수급을 담당했던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늘도 아까 선물 매도 지금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수보다는 매도가 많은 상황이고요. 사실 이전에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외국인들의 매도 일정 부분을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거나 이렇게 받아준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 들은 개인들의 매수 세력이 좀 약해졌다는 거예요. 네. 원인은 일부 많은 그 투자자들이 사실 국내 증시보다도 미국 증시로 많이 이동을 하면서 이전에는 국내에 주식이 있으면은 그거를 담보로 해서 신용까지도 사용하면서 매매를 했을 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만 그 매도 에너지가 좀 들어오면은 상당히 좀 버티기 힘든, 물론 기관이 어느 정도 커버는 해주고 있지만은 네. 기관은 좀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다. 이런 시장들의 앞으로 지속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그러면 우리가 증시를 어떻게 평가라고 생각을 해줘야 될까 보면은 최근에 일단은 냉철하게 현재 시장이 어떤가를 분석하는 게 먼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국내 증시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전에 그 반등한 이후에 최근 들어서 뭐 미증시는 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오히려 저점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되받아칠 이런 에너지가 필요한데 지금 작금의 우리 그 증시 상황이나 국내 상황을 봤을 때도 이걸 되받아칠 에너지가 지금 좀 부족하다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그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 다 느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해외 증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 증시, 특히나 미증시를 보면은 사상 최고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달러 강세가 요인도 있겠지만은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다시 한번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칠 거다라는 생각에 많이들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갭이 벌어진 상태가 되니까 너무나 어렵고 힘들죠. 근데 여기에서는 실은 시장에는 다른 이슈도 중요하지만 수급이 중요한데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매수했던 물량을 거의 다 매도해버리는 상반기에 외국인들의 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했던 것들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다시 원상복귀되는 이러한 지금 움직임들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25조에서 30조 정도를 팔아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약하기는 한데 실은 우리 양대 증시를 봤을 때 코스피가 약하면 코스닥도 강하지 못했고 코스피가 약하면은 코스닥도 약했기 때문에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다. 근데 외국인만 봐서는 수급은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포인트는 뭐냐 하면 지금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가 된다면 외국인들이 그동안 매수세가 다시 들어온다면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도 훨씬 반등폭이 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환율이 지금 문제입니다. 환율이 상당히 문제인데 환율을 이전에 그 IMF하고요, 금융위기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때보다도 환율이 훨씬 더 지금 안 좋거든요. 지금 조금만 더 올라간다면은 IMF 위기 이후에 최고의 그 환율 급등, 이런 환율 리스크를 우리가 안을 수 있는데, 물론 환율이 그 원화가 약세가 될 경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뭐 수입업체는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수출업체는 뭐 어느 정도 그 환율 그 원화 절상 그 절하 효과를 때문에 수익이 늘어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국내 경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원화 약세가 이어질 때, 달러 강세가 이어질 때 국내 경기가 튼실하다면은 기업들은 그 실적이 좋아지면서 계속 투자를 늘려서 국내 경기와 그다음에 시장의 증시 수익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국내 경기가 뒷받침돼 주지 않으면은 오히려 더 어렵다라는 그 분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지금 환율로 봐서는 상당한 리스크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국내 그 정세, 정치적 문제 때문에 환율이 급등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면 어느 정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는 환율 급등하고 외국인 매도 이게 시장에 그 어려움을 만들고 있고 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여력이 분산되고 있다는 것도 시장에 안 좋은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크게 빨리 좀 개선돼야 되는 게 환율 급등세가 네. 진정되고 외국인의 매도세도 매수로 좀 돌아서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내년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오늘 또 자세하게 봐주신다고요? 일단 섹터별로 봐서는요. 저는 그 트럼프가 1월 20일 날 대통령 예. 취임을 하는데 거기에 연관된 것과 그다음에 트럼프가 그 공약했고 아니 뭐 강조했듯이 우크라이나의 종전. 근데 우크라이나는 사실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그 종전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게 국제 전문가들의 일관적인 평가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 부양 해제를 하기를 그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 줘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관련주들을 보면은 일단은 그 석유화학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통 에너지를 증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원유하고 LNG 생산이 좀 높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미국이 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국내 기술진에 의뢰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조선 쪽도 좀 유망하다라고 보고요. 근데 관세 인상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2차 전지나 석유화학, 자동차 이쪽이 아마 유리할 거다라고 보고요. 자율주행은 뭐 일론 머스크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도 진행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는 SMR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에는 아무래도 건설, 인프라, 통신, 전력 설비 이쪽인데 시장에서 많이 반영이 안 된 게 전선하고 우리가 이제 그 전력 설비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2025년에 어떻게 전략 세워봐야 될지까지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저희 이제 마감 상황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26일 목요일 국내 증시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 증시만 산타가 오지 않았어요. 미 증시에 좀 산타 랠리 훈풍을 이어받고 싶었는데 오늘 장 초반에는 상승세를 보이나 싶었는데 장중에 좀 변동성도 컸었고요. 그리고 오후 들어서 아무래도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한 번 더 지수가 좀 출렁임을 겪기도 했거든요. 오늘 결국에는 코스피가 2430선 아래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도 680선을 내어준 채로 양시장 모두 다 하락으로 끝이 났습니다. 지금 지수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수급 한번 좀 볼까요? 오늘 외국인들은 사실 현선물 시장 모두 다 팔았는데 선물 쪽에서 굉장히 많이 물량을 덜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206억 원 정도 매도했고요. 기관들이 1,000억 원 가까이 사면서 지수 방어해주려고 했지만 좀 역부족이었나 봅니다. 개인들은 1,800억 원이나 넘게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쪽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는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68억 원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기관들이 1,440억 원 정도 사들이고 개인들은 1,200억 원 가까이 팔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양시장에서 기관들이 오늘 매수세를 강하게 그래도 보여줬습니다. 환율이 아무래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됐죠. 그러한 부분들 오늘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주 움직임
움직임 보시면 IT 투톱에서도 갈렸습니다. 삼성전자가 1.5% 가까이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SK하이닉스는 1% 가까운 상승하면서 그래도 17만 원 선은 지킨 채로 마감됐습니다.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 투심이 좋지 않았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등등의 종목들 모두 다 약세를 좀 나타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 상위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흐름이 좀 갈리는 모습도 확인됐고 셀트리온도 내려갔고 오늘 현대차 기아는 그래도 상승부를 잘 켜줬습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오늘 조선 섹터가 상당히 좋았죠. HD 현대중공업 9%가 넘는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고려아연도 7%대 상승불 켜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제약바이오에서도 좀 갈렸다 얘기 드렸는데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삼천당 제약 모두 다 오름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휴젤이나 클래시스 최근에 잘 갔던 미용기기 쪽은 오늘 다소 쉬어가는 움직임 파마리서치까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 아마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쪽 투심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란히 4%대 약세로 마감됐고 초전도체 관련해서 신성델타테크가 20% 가까운 급등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상황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은 또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될까? 이제 오늘 끝났기 때문에 2024년도 2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박영호 위원님의 시장 레이더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오늘도 환율이 좀 급등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최근에 들어서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추가적으로 급등을 했을 뿐이지 이전부터 원화 약세는 지속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화 약세에 대해서는 수출업종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가져도 된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원화 약세 수혜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내년 하반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올해 지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4, 4분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원화 약세 수혜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히려 좀 고환율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우리가 수혜 섹터로 거론되는 쪽에 관심을 가져보자. 고환율 플레이 한번 좀 해봐야 될 텐데 그 대표적인 게 뭐 조선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위원님께서 앞서 2025년에 전략들 좀 세워주시면서 여러 섹터들을 저희 확인해 봤는데 그중에서도 관심 업종과 종목이 궁금해서 세분화해서 한번 전략 챙겨볼게요. 저희 나라는 뭐 수출이 전체 그 GDP의 50%가 넘어가기 때문에 네. 원화 약세 수혜를 보는 업종들이 상당히 좀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도 시장에서 이슈가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좋아질 걸 한번 살펴본다면은 첫째는 조선업종을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선업종은 이전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최근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추가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일단 친환경 선박과 트럼프 트레이드 그리고 최근에 원화 약세 여기에 최대 수혜주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2차 전지입니다. 왜 예. 생뚱맞게 2차 전지냐라고 말씀드릴 텐데 2차 전지는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는 중국에 과대한 관세를 물릴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중국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 세계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기차가 아주 안 팔리는 게 아니라 이전보다 덜 팔린다는 건데 이게 점유율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내년에 이러한 그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2차 전지도 일단 관심권에 좀 너무 죽을 것 같고요. 자동차는 왜 이렇게 저평가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PR이 4 정도밖에 안 맞아요. 되는데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나 현대나 기아는 전기차를 팔아서는 마진이 별로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차와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 마진폭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 현대차나 기아차가 이렇게 저평가를 받을 이유가 절대 없다라는 거고요. 중국이 그만큼 그 제재에 의해서 차량 수출이 줄어든다면은 현대하고 기아차는 판매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보다도 영업이익이 한 2배 정도, 10% 이상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2025년도에는 중요한 타겟 포인트는 자동차 쪽에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율주행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우리가 라이다 시스템인데 사실 국내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현대차와 협업하고 그다음에 미국 쪽에 가고 있는 회사는 이쪽이다라고 보고요. 아무래도 자율주행은 트럼프의 그 일론 머스크 정책과 융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을 것 같고요. 엔터하고 게임인데 중국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북한하고도 문제가 있고 예. 우리나라하고도 문제가 있고 미국하고 문제가 있는데 중국이 내수 경기 부양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친환 정책을 아무래도
펼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025년도에는 시진핑 방한을 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한알령 이런 것들을 제외한다면은 엔터하고 게임 쪽은 아마 천천히 바닥을 만들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요. 반도체는 지금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2025년도에 우리 지수를 떠받치고 시장을 반전할 만한 이런 섹터는 역시 반도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삼성전자 쪽에서 HBM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어렵고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서 2025년도에 영업이익이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지만은 그거는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는 생각이라서 반도체 업종이 살아난다면은 삼성전자하고요, 필옵틱스, YMT 이런 유리기판 쪽도 같이 살아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우크라 재건은 뭐 하도 많은 이슈잖아요. 그렇죠. 하도 많은 이슈인데 여기는 HD현대일렉트릭하고 재룡전기, 대한전선, SG 이 세 개는 이전에 언급됐던 거하고 좀 다른 것들이 전력기기하고 전선 쪽이거든요. 이거 꼭 필요한데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형 전력기기는 독일하고 국내에서 만드는데 국내에서 만드는 전력기기가 지금 수출이 늘어나는 이유는 첫째, 가성비가 좋다는 겁니다. 품질 대비 가격이 독일보다 저렴하고 납기가 빠르기 때문에 아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재건돼서 그 전력 설비가 들어간다면은 한국에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른 데는 갈 수가 없어요. 중국은 못 갈 거고요. 그래서 이쪽을 한번 보고 SG 같은 경우는 그 도로 포장 건설을 지금 하고 있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년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가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섹터 중에서도 사실 제일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박영호 위원님께서 가장 좋게 보시는 건 어떤 걸까? 딱 하나를 우리 꼽아본다면요. 일단 이전에 그 주가가 오르기 전에 제가 이제 조선 쪽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 섹터는 저는 전력기기입니다. 전력기기. 예, 전력기기 뭐 자동차는 뭐 아까 말씀드린 전력기기는 국내 그 생산업체를 대항할 수 있는 데가 전 세계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매출액 규모하고 이런 거는 크지 않지만은 영업이익률하고 수주가 굉장히 많은 재룡전기를 전 타겟 포인트로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와, 이 중에서도 탑픽으로 딱 재룡전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11월 21일에도 사실 재룡전기 언급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 AS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네. 오늘은 다소 살짝 주춤합니다. 하지만 어제 장중에 11%가 넘게 올랐었어요. 급등했었죠. 확실히 이제 뭐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하면서 뭐 자리 차차 만들어간다. 여전히 우리 이쪽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이 전력기기는 꼭 필요한 분야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데 필요한데 이 공급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는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 회사가 없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물론 중국이 경쟁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번에 우크라이나 재건에는 중국이 못 들어갈 거예요. 그럼 독일하고 우리인데 가성비 쪽에서는 우리가 최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전력 설비는 지금은 많이 올랐다 조정받고 있지만은 다시 탄력을 받고 올라갈 확률이 높은 업종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여전히 전력기기 쪽은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 계속해서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MTNW 박용호 어드바이저와 자세하게 이야기 풀어봤고요. 저희 여기서 오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여러분 많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